한글은 일본 고대문자인 신대문자를 베낀 거야. 히라가나는 한글보다 오래되었고 충분히 한글보다 편하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한글 사용법에 관한 글이 SNS에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나가와 구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미야자키 하루카입니다. 11살 딸 유미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예요. 남편은 유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후로 병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유미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병원에서는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는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는 유미와 함께 도쿄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 유미는 우에노 동물원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제 인생에서 한국은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었어요. 가끔 한국인 환자가 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특별한 접점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그날은 3월의 화창한 수요일이었어요. 병원은 봄 알레르기로 환자들이 많았고 예정된 진료가 모두 끝난 후 진료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간호사의 배려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고 동네 케이크 가게에서 유미가 좋아하는 딸기 쇼트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를 맞이한 유미가 이제부터 한글로 이름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미는 자랑스럽게 한글로 적힌 작은 이름표를 들어 보였어요. 한글로 유미라 쓰여 있었죠. 글자가 약간 삐뚤었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한글은 어디서 배운 거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유미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예쁘고 재미있어서요. 선생님이 외국어 수업에서 여러 나라 문자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글이 제일 예뻐 보였어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모 안에 예쁘게 쓸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유미는 학교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고 여러 번 연습한 흔적이 보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유미라는 이름이 여러 번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했구나. 그런데 갑자기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 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토 선생님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를 보여주셨는데 한글이 제일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대요. 그리고 우리 반의 아야카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대요. 아야카는 한글을 조금 읽을 수 있어서 부러웠어요. 아이들의 일시적인 관심사겠거니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는 봄철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여 바쁜 시기였고 딸이 무슨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고프지? 저녁 먹자고 제안했더니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즐겁게 식탁으로 향했어요. 제가 사온 딸기 쇼트 케이크를 보고 유미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유미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등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했죠. 엄마 알아요? 한글은 정말 대단해요.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대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래요.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만들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복잡한 환자 케이스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수술이 예정된 어린 환자의 상태, 다음 주 의료 컨퍼런스 발표 준비 등 생각할 일이 많았어요. 저녁 식사 후 유미는 공책을 꺼내 다시 한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의학 저널을 읽으며 최신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끔 유미가 엄마 이거 맞게 썼어요? 라고 물으면 웃으며 예쁘게 썼네라고 말해주었지만 사실 한글을 전혀 읽을 줄 몰라 제대로 썼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미는 가방에 한글 이름표를 달고 학교에 갔어요. 이름표는 종이로 만든 것을 투명 테이프로 감싸 가방 옆에 붙인 형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녀를 학교 앞에서 배웅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환자 진료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일이 달라졌습니다.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인 타나카 씨를 만났어요. 평소에는 가볍게 인사만 하는 사이였지만 그날은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타나카 씨가 제게 다가와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미야자키 선생님, 따님이 한글 이름표를 달고 다닌다면서요? 일본 아이는 일본어만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선생님이 한국 사람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타나카 씨가 유미의 한글 이름표에 대해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어요. 아니요, 저희는 일본인입니다만. 아이가 다른 나라의 문자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타나카 씨는 손으로 가위질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다 찢어버려야 해요. 우리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은 일본어를 써야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딸을 위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저 웃으며 유미가 여러 언어에 관심이 많다고만 말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왜 단순한 언어 학습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웃들이 유미의 한글 이름표에 관해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부인이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1층 우편함 앞에서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자 대화를 멈추었어요. 유미도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에게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그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엄마 켄지 군이 저한테 한국인이야? 라고 물었어요. 제가 아니, 일본인이야 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왜 한글을 써? 이상해라고 했어요. 유미의 눈에서 혼란스러움이 읽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어요. 저녁 식사 후 유미가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친구들이 한글을 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토 선생님은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우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어린 딸에게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관계를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유미야, 때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 한글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문자라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한글 이름표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유미의 순수한 호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딸의 자유로운 호기심을 존중해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일본 사회에서 튀는 행동은 때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그는 항상 유미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야라고 자주 말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미는 여전히 한글 이름표를 가방에 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유미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싶었지만 어제 타나카 씨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유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미야, 혹시 학교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니? 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고 우리 반 마에다가 한국인은 싫어라고 말했어요. 유미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본 사회에서 튀는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늘 조화를 중시하고 다른 의료진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어요. 딸이 괜한 문제를 겪는 게 걱정되었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유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미야, 굳이 한글로 이름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한글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유미는 실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미의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미가 한글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은 원치 않았죠.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제 걱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유미는 한글 이름표를 달고 학교에 갔어요. 저는 병원에 출근했지만 마음은 온종일 딸에게가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죠. 오전 회진에서 병원장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유미의 상황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의사 야마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야자키 선생,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아침부터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던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미와 한글 이름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마다 선생은 생각보다 이해심 있는 반응을 보였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내 조카도 한국 드라마 팬이야.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어쩌면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닐까. 그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유미가 겪을 어려움이 걱정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자 서둘러 유미의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유미가 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활기차게 뛰어나오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유미의 가방을 보니 한글 이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미야, 무슨 일이 있었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유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모두가 절 피했어요. 아무도 저와 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누군가 제 가방에서 한글 이름표를 찢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딸이 이런 상처를 받다니 너무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유미에게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괜찮아, 유미야.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야. 우리 함께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해 볼까?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유미는 조용히 숙제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주방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미가 좋아하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준비했지만 유미는 별로 먹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유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는 한글 이름표 안 할래요. 저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유미야, 그래도 한글에 관심을 갖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집에서는 얼마든지 한글을 배우고 연습해도 돼.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미가 잠든 후 저는 한글에 관한 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어요. 유미가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집에서는 그녀의 관심사를 지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미는 한글 이름표 없이 학교에 갔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병원으로 출근하기 전에 유미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토 선생님은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미야자키 선생님, 사실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유미의 한글 이름표에 관해 불만을 제기했어요. 한국 문화를 권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다른 문자를 배우는 것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토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키쿠치 씨와 같은 학부모회 임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학부모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키쿠치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딸이 한글에 관심을 가진 것일 뿐 누구에게 강요한 적은 없어요. 키쿠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 아이가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자라기를 바랍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유미는 이미 오늘부터 한글 이름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허탈함을 느꼈어요. 의사로서 저는 증상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런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유미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어제보다는 표정이 나아 보였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아야카가 절 도와줬어요. 아야카도 한글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비밀 노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비밀 노트? 유미는 마침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한글 이름표를 안 쓰지만 아야카랑 저는 한글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비밀 노트에 한글로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유미의 눈에서 다시 반짝임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글책을 찾아봤는데 주말에 서점에 가서 한글 학습서를 사주면 어떨까? 유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저녁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타나카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타나카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타나카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따님은 아직도 그 한글 이름표를 사용하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나카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인은 일본어를 써야 해요.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타나카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타나카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확실히 그녀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자 약속대로 유미를 데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유미는 한글 학습서와 한국 동화책을 고르며 너무 기뻐했어요. 서점을 나오는 길에 타나카 씨의 남편인 타나카 히로시 씨를 마주쳤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한글책을 사는 건가요? 그의 어조는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유미가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타나카 히로시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한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딸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내심 걱정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미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한글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항상 가치 있는 일이야. 다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유미가 호기심 많고 배움을 즐기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유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유미는 곧바로 새 책을 펴고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유미를 지켜보며 결심했어요. 세상의 편견에 맞서 딸의 호기심과 배움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그날 밤 병원 동료인 야마다 선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당신 조카가 보는 한국 드라마 제목 알 수 있을까요? 유미가 관심을 보이네요. 야마다 선생의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물론이죠. 내일 목록 가져갈게요. 그리고 걱정 말아요. 아이의 호기심을 지지해주는 당신은 멋진 어머니예요. 그 주일 수요일 갑자기 보육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가 열이 나서 일찍 데려가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즉시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미는 창백한 얼굴로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유미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유미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서. 간호교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체온은 38.2도예요.
1시간 전부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유미를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로서 전형적인 바이러스성 감기로 보였지만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되었어요. 유미가 잠든 사이 제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는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회의가 다음 주에 열린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 문화적 영향과 학교 규범이라는 안건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 유미의 한글 이름표와 관련된 회의일 것이라 짐작되었습니다. 저녁에 유미의 열이 조금 내렸을 때 그녀는 베개 밑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한글로 비밀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야카랑 같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끼리 한글로 쓰는 비밀 메시지예요. 노트를 펼쳐보니 서툰 한글로 일상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옆에는 아야카가 적은 듯한 답장도 있었어요. 유미가 뭔가를 배우는 모습은 항상 기쁘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유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왜? 언젠가 한국에 가서 한글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야마다 선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글 교재와 한국 드라마 DVD가 들려 있었어요. 조카가 추천하는 드라마들이야. 유미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감사하게도 야마다 선생은 유미의 관심사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유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어요. 유미는 DVD를 보며 신이 났고 저는 그런 유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유미의 상태가 좋아져 학교에 갔어요. 저는 병원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 수술실 간호사인 코바야시 씨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여러 번 여행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코바야시 씨가 말했습니다. 문화적 편견이 아직 깊게 남아있나 봐요. 제가 응답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학교 측에서 압력을 받으시더라도 굴하지 마세요. 아이의 호기심은 존중받아야 해요. 코바야시 씨의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다음 날 일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유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교장 선생님이 절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한글 비밀 노트 때문에요. 누군가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대요. 유미와 아야카가 수업 시간에 한글 노트를 주고받다가 담임 선생님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유미에게 학교에서 일본어만 사용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야카 엄마가 더 이상 저랑 놀지 말라고 했대요. 유미가 흐느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미를 위로한 후 바로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단순히 아이들이 다른 문자에 관심을 가진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야자키 선생님, 이해해 주십시오. 몇몇 학부모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요. 학교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교육 담당인 스즈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어린이 세계 문화 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문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요. 스즈키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병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기획안을 작성해 보세요. 일주일 후 세계 문자와 문화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병원 1층 로비에서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유미와 아야카는 물론 다른 아이들도 여러 참가했어요. 코바야시 간호사가 한글을, 프랑스에서 연수받은 토모다 의사가 프랑스어를, 중국계 환자 보호자인 천 씨가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유미는 오랜만에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3주째 되는 날, 타나카 씨가 병원장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병원장님이 호출하십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병원장과 타나카 씨, 그리고 2명의 지역 의사회 회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병원에서 진행 중인 문화교실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어요. 타나카 씨가 나섰습니다. 병원은 정치적, 문화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 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병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정 문화가 아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교육적 목적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의사회 회원 한 명이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 문화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문화를 균등하게 다루고 있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병원장은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문화교실은 계속하되 교육 내용을 의사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미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문화교실은 계속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좀 바뀔 거야. 유미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래도 계속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유미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작은 책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니?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유미는 자랑스럽게 책을 보여주었어요. 한글로 동화책을 만들고 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글로 쓰인 짧은 이야기와 그림들이 있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제가 직접 동화책도 만들었어요. 다음 문화교실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유미의 한글 관심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죠. 정말 대단하구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유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저는 유미가 만든 동화책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유미의 상상력과 노력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유미가 잠든 후 저는 유미가 만든 한글 동화책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툴지만 열정이 묻어나는 글자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를 제가 막아서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유미의 담임 선생님인 사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야자키 선생님, 유미의 한글 동화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내일 방과 후에 시간 되실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시간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유미가 만든 한글 동화책을 보았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창의력과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놀랍더군요. 의외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저도 교장 선생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다음 달 열릴 학교 축제에서 세계 언어와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미와 아야카의 한글 작품도 함께 전시하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한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형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특정 문화만 강조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유미의 관심과 노력이 인정받을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와 유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제 동화책이 학교 축제에 전시된다고요? 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환자의 어머니인 김 여사였어요.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들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간호사로부터 선생님 따님이 한글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건 제가 가져온 한국 동화책이에요. 따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김 여사가 준 책은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실린 이중 언어 동화책이었습니다. 유미는 책을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김 여사는 또한 유미의 한글 동화책을 보고 싶다고 했고 유미가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정말 잘 썼네요. 한국에 있는 제 조카와 편지를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미는 한국에 사는 소녀 지민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미의 한글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학교 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의 세계 문자와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지역 교육청의 주목을 받았고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에도 이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타나카 씨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문화교실에 관한 기사를 봤어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교육적인 것 같네요. 타나카 씨의 손자인 케니치도 문화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권유로 마지못해 온 것 같았지만 곧 다른 언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축제 당일 세계 언어와 문화 전시회는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미와 아야카가 만든 한글 동화책은 물론 다른 아이들이 준비한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작품들도 전시되었어요. 코바야시 간호사, 토모다 의사 등 병원 동료들도 참석해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축제를 찾은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창의적인 작품에 감탄했어요. 처음에 한글 이름표에 반대했던 키쿠치 씨도 전시회를 둘러보며 생각이 바뀐 듯 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우려가 컸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인 것 같네요. 교장 선생님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전시의 소감을 말하며 앞으로 학교에서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축제가 끝난 후 유미의 한글 동화책이 담긴 전시물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에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유미가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니? 호기심에 물었어요. 유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이에게 보낼 편지요. 오늘 축제에서 있었던 일을 한글로 쓰고 있어요. 유미의 노력과 열정을 보며 제가 그동안 딸의 관심사를 지켜준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몇 주 후 병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저와 코바야시 간호사를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미야자키 선생님, 선생님의 세계 문화교실 경험이 이번 컨퍼런스 주제인 국제의료 환경에서의 문화적 이해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유미에게 전하자 그녀는 너무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지민이도 만날 수 있을까요? 운 좋게도 컨퍼런스는 유미의 겨울 방학과 겹쳐서 함께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미는 여행 준비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한글을 공부했고 김 여사의 도움으로 지민의 가족과도 연락을 취했어요. 출발 전날 놀랍게도 타나카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한국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이건 케니치가 유미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케니치도 이제 한글에 관심이 생겼나 봐요. 선물은 작은 일본 전통 부채였는데 케니치가 서툰 한글로 유미에게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타나카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지민의 가족이 우리를 공항에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유미와 지민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금세 친해졌어요. 유미는 자신이 배운 한글로 지민과 대화를 시도했고 지민은 일본어 몇 마디를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저는 병원의 문화교실 경험을 발표하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미의 한글 동화책 이야기는 여러 나라 의료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유미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한글에 관심을 가질 때 지지해 주셔서요. 덕분에 지민이라는 친구도 생겼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유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네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항상 내 호기심과 열정을 응원할게. 일본으로 돌아온 후 유미의 학교에서는 한국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병원의 문화교실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정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글 이름표는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을 들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